요즘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좀 만졌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리시죠?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 나만 가만히 있어서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현금을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시간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먼저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이터의 정체부터 확인하고요. 이어서 마이너스 통장의 정확한 의미, 평범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포모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으로 쏟아지는 거대한 자금 이동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과연 어떤 데이터일까요? 40조 5천억 원.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이 엄청난 금액은 지난 5월 7일 기준으로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사람들이 끌어다 쓴 개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잔액입니다. 이게 단순히 은행이 이만큼 빌려줄게 하고 열어둔 한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지갑으로 빼서 쓴 진짜 빚의 규모가 무려 40조 원을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서 불과 영업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말 빼고 딱 3일 만에 이 대출 잔액이 무려 7,152억 원이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2천억 원 넘게 빚이 쑥쑥 늘어났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빚을 낸 걸까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4월 말까지만 해도 39조 7천억 원대였던 게 5월 7일에 40조 5천억 원을 가뿐히 넘겨버렸죠. 한 달도 아니고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뛴 건 2023년 10월 이후로 2년 7개월 만에 처음 보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게다가 40조 5천억 원이라는 전체 덩치 자체도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자, 이쯤 되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아주 강력한 흐름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대체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잔액이 요동치는 걸까요? 경제 용어로는 신용한도 대철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자 분들을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반 예금 통장이 내가 직접 물을 떠다 놓은 개인 물병이라면요. 마이너스 통장은 언제든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비상용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물병은 내가 채워둔 물이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수도꼭지는 도시 전체의 거대한 상수도망에 연결되어 있어서 내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밸브만 열면 언제든 현금이 나옵니다. 게다가 내가 컵에 딱 따라 마신 만큼, 즉 실제로 쓴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되니까 정말 편하죠. 하지만 그만큼 급할 때 덜컥 손이 가기 쉬운 아주 유혹적인 버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들이 이 비상용 수도꼭지를 확 틀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포모라는 심리 때문입니다.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이죠. 이것도 제가 황금버스에 비유해 볼게요. 요즘 뉴스를 켜면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이 났더라 하는 얘기가 쏟아지잖아요. 마치 엄청나게 번쩍거리는 황금버스가 사람들을 꽉 채우고 내 눈앞에서 쌩쌩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정류장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찝찝한 기분인 겁니다. 아, 이러다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 이 공황 상태가 사람들을 짓누르니까 결국 비상용 수도꼭지를 틀어서라도 억지로 그 버스 티켓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 흐름을 보면 이 조급함이 어떻게 쌓여왔는지 딱 보입니다. 고금리 때문에 꽉 막혀있던 가계대출이 작년 말부터 슬슬 풀리면서 11월에 이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0조 원을 한번 넘겼었어요. 그러다 연초에 상여금 같은 게 들어오면서 잠깐 숨을 고르나 싶더니 최근에 주식시장이 펄펄 끓으면서 이 포모 심리가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5월 들어 단숨에 40조 원을 또 뚫고 급증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그럼 이 막대한 돈들이 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뚜렷한 자금의 대이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3일 만에 빚을 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7천억 원 넘게 폭증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은행에 언제든 뺐을 수 있게 넣어둔 돈, 즉 요구불 예금 잔액은 오히려 5천억 원이나 쑥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행에 얌전히 자고 있던 내 생돈도 빼고 거기에 빚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황금버스 주식시장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황금버스 타려고 비상수도꼭지 틀었다는 비유, 이거 그냥 재미로 해본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최전선에서 돈의 흐름을 지켜보는 은행권 관계자들의 분석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투자자들이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지금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단기 유동성, 즉 마이너스 통장을 무기 삼아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요인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엄청 깐깐해진 가계대출 관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집을 구하거나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이 대출 규제로 막혀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신용대출을 열어서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이죠. 이건 역시 수도꼭지를 틀 수밖에 없게 만든 아주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다루는 방대한 내용들을 핵심만 딱 간결하게 정리해볼까요? 첫째, 단 3일 만에 수천억 원의 빚이 폭증했다. 둘째, 그 도구는 언제든 밸브를 열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었다. 셋째, 그 진짜 배경에는 달리는 주식버스를 놓칠까봐 두려운 포모 심리가 작용했다.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은행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머니무브가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쫓겨 빚이라는 수도꼭지를 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분명 훌륭한 비상 도구지만 자칫 잘못 놔두면 내 자산을 덮치는 감당 못할 홍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뚜렷한 목적지를 가지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그저 남들이 탄 버스가 부러워서 무작정 올라타려고 숨차게 달리고만 계신가요? 오늘 짚어본 이 거대한 심리와 데이터의 흐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